뜨개 노트는 제가 뜨개를 하며 궁금했던 것들과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뜨개를 하면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답답했던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금 뜨고 있는 것들과 완성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도안이나 책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뜨개 이야기는 보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작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급 과정은 일본 수의회 보급협회에서 만든 자격증으로 뜨개 자격증으로는 제일 인정받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학원에서 만들어낸 민간 자격증도 있고 등록할 때 학원 자체적으로 만든 민간 자격증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도안 제작부터 해서 요즘 뜨개 추세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커리큘럼이었지만 저는 기왕 하는 거 그래도 인지도가 좀 높은 보그로 받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작년 4월부터 보그 입문 과정을 시작했는데 수강 신청 공고가 뜨고 근데 고민하는 사이에 수강 신청이 마감이 된 거예요. 인기 많은 개인 공방도 그래도 금방 마감되는 편이긴 한데 진짜 제가 수업을 듣는 곳은 뭐 몇 시간 만에 끝이 나더라고요. 강사님도 많은 편이고 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대기는 할 수 없고 누가 취소를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나?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있길래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산 오류로 잠시 사이에 그렇게 녀석이 있는 것처럼 떴다고 하더라고요. 수강료도 학원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만 소규모 공방 레슨은 인원이 적은 만큼 수강료도 약간 비싼 편이었어요. 그리고 보충 수업도 빠지게 될 경우 불가능하다라고 명시된 곳도 많았고요. 그렇게 대부분 입문 과정은 한 달에 10만 원, 6개월 과정입니다. 결제는 첫 달에 결제를 하고 한 달치, 그 다음 2,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나머지 4, 5, 6개월 분을 한 번에 결제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어요. 첫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업에 갔는데 교재랑 수업 때 필요한 기본적인 실을 포장해 놓은 패키지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학원마다 다 다른데 저는 입문 교재비 46,500원에 어멜이라는 실 5볼, 한 볼에 12,000원인데 수강생은 10% 할인이 돼서 5볼 54,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가서 또 10만 원 가량을 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재가 바인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책처럼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보니까 뜯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그냥 그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뜯어져서 이렇게 바인더를 사서 이렇게 다 넣었어요.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프린트 같은 것도 받는 거 같이 보관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것도 좀 무게감이 있어서 매번 가지고 다니기는 불편해서 그날 수업 있는 페이지 낱장으로도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아이패드로 스캔을 해서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듣는 분도 많더라고요. 보그 입문 과정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최소 수료 조건이 3개월 과정 격주로 1회 2시간 반 이고 수업 교재 작품 4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는데 최소한의 작품만 하고 수업을 끝내는 것도 있지만 공방에 따라서는 각 문의별로 작품을 다 만들어야 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많이 뜨는 만큼 실력은 더 늘겠지만 재료값이나 시간은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수업은 코잡기부터 배워요. 저는 아메리칸으로 떠왔기 때문에 프렌치 니팅, 컨티넨탈 니팅을 처음 배웠어요. 선생님이 자세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겉뜨기 안뜨기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교정을 해 주시고 코 잡는 것부터 다시 배운다고,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 배웠던 무늬는 겉뜨기와 안뜨기로 된 제자리 무늬였는데 첫 프렌치 니팅이라서 그런지 편물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떴더니 훨씬 예쁘게 떠졌어요. 저는 이렇게 2가지 블로킹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개인 주문으로 이 블로킹 매트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 눈금 하나가 2cm예요. 그래서 여기 큰 사각형이 10cm. 그리고 이렇게 여기 트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속지를 넣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냥 다림판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지는 필요하시면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코바늘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티브 블로킹 할 수 있는 이 눈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모양이 있고요. 저는 아직 저거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꽤 커서 보관하기 좀 부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이들 놀이 매트 같은 소재의 블로킹 매트예요. 저는 11번가 아마존이었던지 아무튼 국내에 아마존 구매 대행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생긴 게 8장이 들어있고 2, 3만 원 가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8장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와치 같은 거 말린 거 뭐 블로킹 할 때나 아니면 쭉 길게 펴서 숄 블로킹 할 때 그럴 때 이용하고 얘는 눈금이 한 칸이 인치예요. 1인치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센치를 주로 사용을 하니까 저 원단형으로 된 매트가 편리하고, 이 매트형 블로킹 매트를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생긴 니트 블로커래요. 니터스 프라이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거 한 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통이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핀형으로 된 거 원래 한 통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얘도 많이 써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은 사용하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그 과제만 프렌치로 떠서 아직 편물이 고른 편은 아니에요. 며칠 전에 메리아스 게이지를 내야 해서 컨티넨탈로 메리아스 뜨기를 했는데 막 코도 막 튀어나오고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대바늘 뜨기의 대표적인 9가지 무늬 기법을 배워요. 그동안 뜨개를 어느 정도 해봤다 싶었는데 저한테는 모두 새로웠어요. 알고 있었던 것도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바느질부터 넥라인의 코줍기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새로 알게 되었어요. 코 줍는 것도 대충 전에는 코스만 맞춰서 주었는데 그게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소품을 뜨고 마지막에 교차무늬 베스트를 뜨는 것이 끝인데, 원래 교차무늬 베스트는 뭐 사이즈도 없고 교재에 있는 도안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떠서 안 입는 경우가 많다고, 그 책에 있는 베스트의 사이즈가 한 4, 4, 5 정도 사이즈라서 그런 몸매를 가지신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아. 흔한 제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V넥이나 라운드넥으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기장이나 폭도 정해서 각자 취향대로 뜰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제도하는 거는 강사과에서 배우는 건데, 기본 지식이 없는 수강생들이니까 입문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간 편이죠. 그래서 완성한 저의 교차무늬 베스트는 이것입니다. 저 원래는 약간 라운드 넥도 아니고 교재에 있는 거는 유넥? 그리고 굉장히 이 마네킹한테 피팅되게 사이즈가, 근데 저희는 마네킹이 아니잖아요. 이 작품인데 라운드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V넥으로 하는데 V넥은 이 V가 어디까지 올 것인가도 다 정하고, 여기 아몰 파짐도 지금도 제가 티셔츠가 이 아몰이 좀 내려오는 편인데, 보통 이렇게 티셔츠에 입으려면 아몰이 너무 이렇게 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몰도 좀 적당히 팠어요. 그리고 기장이랑 이 통도 좀 더 저는 넉넉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자격증 있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설명해서 한 번에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눈치도 보이고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못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런데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께서 거의 초반에
오히려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여러 번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진짜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알려주셨어요. 사실 돈 내고 배우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만족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좀 실은 내색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계속 알려줬는데 또 물어보면 가끔 좀 목소리가 커지거나 톤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셨어요. 이전 영상에도 인문과 작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작품 파일과 함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남편이 확진자가 돼서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다행히 저랑 아이들은 PCR 검사 음성 나오고 어제 또 신속항원 했는데 음성이어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고 오늘 확진되는 거 아니겠죠?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있는 거는 전에도 집에만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있고 새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하니까 뜨게 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원래 3월까지 에클로그를 소매를 다 떴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다 뜨지 못하고 지금 두 번째 소매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 소매 하나 했고요. 이게 두 번째 소매예요. 아직 한참 해야 되죠. 이제 여기 소매 부분에 들어간 이 초코 색상은 더 이상 쓸 데가 없는데 혹시나 부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10g 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부족한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하고 몸통에 있는 초코색 다 하고 남은 양 몇 g인지 재보고 소매 하나 하고 몇 g인지 또 재보고 그랬어요. 어쨌건 간에 부족하지 않고 남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여분 실을 하늘색이랑 이 메인 컬러 보틀 그린 색상만 한 타래씩 더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보틀 그린 색상도 왠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소매 하나 다 될 것 같고 이 몸통이랑 팔이랑 합치고 난 다음에는 보틀 그린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보틀 그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맞게 쓸 것 같아요. 괜히 한 타래만 더 샀네요. 이 실은 싱글연이라서
엄청 특이해요. 이렇게 되게 굵은 데도 있고요. 막 바느질하는 실처럼 엄청 얇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떴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질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코막음하고 그러다가 끊어지셨다는 분들도 꽤 있긴 해요. 뭐 지금 에클로그 함뜨방에서 같이 뜨시는 분들 중에 벌써 완성한 분들도 한 몇 분 계시고 원래 계획한 스케줄대로 4월부터는 소매랑 몸판을 합치고 요크에 새를 날리는데 벌써 새 날리고 되게 거의 뭐 한 다음 주면은 다 뜨실 것 같은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분발을 해야 하는데 이 소매가 진짜 안 자라네요. 소매는 21단에 한 번 늘리는 걸 2번 하고 8단에 한 번 늘리는 걸 14번을 해야 되는데 8단에 한 번 늘리는 게 14번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뜨시는 분들이 다들 죽음의 14번이라고 죽음의 14번 구간이라고 진짜 안 늘어난다고. 저 소매하면서 다른 쪽 소매하면 제가 느낀 거는 전에 뜨던 미도리 히로세 작가님의 화이트 마운틴 스웨터 제가 뜯어 말았었거든요. 막 급한 거 있어서 이거를 잠시 제쳐뒀었는데 진짜 이 에클로그 소매 뜰 정도로 떴으면 얘는 진작에 다 완성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뜨고 싶어요. 이거 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뜨고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얘를 완성을 했어도 몇 번 완성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얘도 해야 되고 보그 치마가 굉장히 사실 급합니다. 요새 인스타나 뭐 사진들 보면은 벌써 4월이니까 밖에 꽃도 되게 많이 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저희 동네는 벚꽃은 안 폈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전 여행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서 추억팔이 하는데 제가 추억팔이 하면서 지난 겨울에 불과 몇 달 전이죠. 2월 달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던 거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영상을 만들려고 찍은 건 아니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영상보다 사진이 더 많은데 그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정말 어렸을 때는 싸이월드도 되게 열심히 한 편이라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인가 봐요. 또 애들이 금방 크니까 옛날에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했는데 남는 건 영상뿐. 여행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려고, 저랑 가족들이 보려고. 근데 또 그 영상을 봐주시고 여행 한 거 같았다, 잘 봤다 하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 하나씩 올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뒤죽박죽 되겠죠? 저는 사실 그렇게 시간 뒤죽박죽 되게 뭘 올리는 건 싫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제가 영상 찍으려고 아이들한테 나가서 줄넘기 하고 오라고, 줄넘기 요새 애들이 꽂혀가지고 줄넘기 하고 오라고 했는데 정말 금방 들어왔어요. 1시간 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 1시간이 진짜 후딱 가네요. 지금 오후니까 아침이랑 점심을 해결은 했는데 저녁에는 또 뭘 먹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마켓컬리에서 파는 학센이라고 그 족발같이 생긴 독일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시켜서 먹거든요. 근데
뭐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 제 기준에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번씩 세일할 때는 꼭 사요. 근데 며칠 전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사놨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들은 소식인데 보일랜드 니트웍라고 도안 세일을 하더라고요. 4월 13일까지인가 전 도안 50% 할인을 해요. 할인폭도 되게 큰 편이고 유명한 데라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리노드 작가님도 도안 하나 세일한다고 본 것 같아요. 아이대로 도안이 나오는 곳인데 Knitting for Zip라는 데에서도 도안 세일을 해요. 저도 거기에서 애들 어렸을 때 도안을 좀 구입을 했는데 사실 남자아이 옷보다는 여자아이들 스웨터가 많아요. 치마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블루머도 있고 보넷도 있고. 근데 집에 아기가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오래된 문어발을 자라게 합니다. 징크의 뜨개 노트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